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애가 셋 있는 워킹맘인데 집안을 막 모델하우스처럼 만들어 놓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 보면 막 화나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24시간 갖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회사 다니면서 무슨 자격증도 따고 막 어학도 굉장히 잘하고 막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취미생활도 막 열심히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24시간을 써서 저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여유로운 사람들의 비밀, 시간을 잘 쓰는 사람들의 네 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간을 주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의 출처는 로라 벤더킴의 시간 전쟁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그동안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탁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뭐였는지를 이렇게 탁탁 떠오르게 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이 어디로 흐르는지 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을 지금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지? 이거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벌써 4월이야. 저는 어저께도 그 얘기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벌써 4월일 수가 있지? 정말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4월이야. 이런 막 조급함에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그런 순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시간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이게 똑같은 어떤 흙을 갖고 이제 이렇게 도자기를 빚어도 시간이라는 흙을 가지고 도자기 빚는데 누구는 정말 굉장히 멋진 아주 그냥 귀한 그런 항아리를 만들고 누구는 정말 질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시간을 이용해서 나는 도대체 귀한 도자기를 만들 거냐?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이런 예쁘지도 않은 그냥 그릇을 만들 거냐? 어떤 이 차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시간을 귀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삶에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이렇게 매주 매월을 갖다가 세심하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그냥 시간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똑같이 아침에 출근했다, 똑같은 데 가서 점심 먹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아니면 뭐 자기 운동할 거 있으면 운동 가고 그러니까 늘 쳇바퀴 돌 듯하는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딱 일주일 한 달을 이건 내 시간이지 내가 주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런 아주 그냥 뻔한 루틴 외에 색다른 경험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으면 자기의 시간을 주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예전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몇 대목이 굉장히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대목이 있죠. 같이 여행을 가거나 뭐 같이 뭘 특별한 걸 하거나 이랬을 때, 뭐 아이들 학예회 때 이렇게 전부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들이 보통 보면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지내는 거 외에 뭔가 이제 뭐 어딜 놀러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아이가 뭔가 발표하거나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색다른 경험들이 우리들이 시간을 주도하는 데는 아주 좋은 어떤 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로 흐르는지 내가 알고 주도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번 달에 뭔가 색다른 경험을 내가 내 시간 안에다가 이렇게 배치시킬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좀 지금보다 한가할 때 이렇게 이화 벽화 마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익선동 이런 데 아니면은 또 어디를 갔었더라? 왜 망리단길 이런 데 혼자 그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카페도 가고 카페 가서 책도 보고 혼자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혼자 시간을 보낸 적들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때 기억들이 굉장히 좋게 나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 제가 막 뭐를 하는 그런
그런 낯선 그 동네를 걸어 다니는 어떤 그런 색다른 경험이 나중에까지도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게 바로 내가 그 시간을 이렇게 주도하기 위한 어떤 색다른 경험들을 중간중간 배치시킨 바로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달에 뭐 좀 해볼까? 색다른 거 안 해본 거. 저처럼 그렇게 혼자서 어떤 그런 낯선 동네를 다니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혼자 굉장히 치유되고 힐링돼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뭐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이러면 당장 이제 운동화 신고 이렇게 보온병에다가 커피 담아가지고 책 한 권 들고 이렇게 근처 공원이나 산이나 이렇게 사람들 별로 없는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벚꽃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책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딱 배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강추해요.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꽃잎이 이제 햇빛 많은데 많이 폈던 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꽃비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벤치 아래 앉아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요일은 아빠가 요리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실 소스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태국식, 이번 주는 태국식, 뭐 다음 주에는 이탈리안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 같은 거 가족들한테 이렇게 해서 같이 먹고 이러는 거, 그런 것도 그 아이들한테도 색다른 경험이고 그 아빠 자신에게도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유튜브에도 나와 있고 소스도 좋고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번 주말에는 아빠가 밖에 못 나가니까 외식 잘 못하니까 아빠가 해줄게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색다른 경험을 넣으면 연말에 굉장히 생각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을 주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simple is best. 삶에서 군더더기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다 삭제. 이게 바로 시간을 좀 더 소중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말이 그렇지 그렇게 못 해보는, 그렇게 이렇게 할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너무 습관이 붙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터넷 딱 한번 이제 보기 시작을 하면 뭐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왜 요새 재택근무 많이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휴가 쓰시는, 강제 휴가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하루의 일과, 재택의 하루의 일과 이렇게 나왔는데 넷플릭스, TV, 유튜브, 다시 넷플릭스, TV, 유튜브, 이게 하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 유튜브도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왜 보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훅 달아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내가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시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과감하게 딱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군더더기를 딱 털어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털어낸 그 시간에다가 새로운 걸 이제 딱딱 장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제 시간에 대한 기획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시간 전쟁에 나온 어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이제 특히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카톡 많이 하고 그냥 전화 오래 하고 아니면 TV도 그냥 멍하고 그냥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렇게 채널 돌려가면서 오래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이제 쓰는 습관이 들기가 쉬운데, 사실 내가 한번 이제 책 제목이 시간 전쟁이잖아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좀 시간 좀 주도해보자. 그럼 나한테 자 이게 군더더기 지금 제거할 게 어떤 거지? 그럼 그거 한번 제거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그럼 그 제거한 시간은 뭘 할 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삶 곳곳에 색다른 어떤 그런 경험을 어떤 걸 갖다 이제 한번 꽂아 넣어볼까? 어떤 걸로 장식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가 사진을 하나 찍어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뭐래더라? 루미큐브? 뭐 그런 이제 게임을 하게 됐대요. 남편도 일찍 들어오고 애들도 다 일찍 들어오고 집에서 밥 먹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 처음으로
식구들이 4명이서 옹기종기 모여서 게임을 한답니다. 게임을.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색다른 경험이겠죠. 그래서 시간 활용을 하는데 색다른 경험들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행복한 순간에 오래 머무르면서 그 행복한 순간의 시간을 이렇게 엿가락 늘리듯이 쭉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그 확장할 가치가 있는 현재를 확장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시간을 많은 일을 하고도 시간을 여유롭게 쓰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자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은 이만큼, 내가 가진 건강도 이만큼, 내가 가진 시간도 이만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시간이 있어야지 그런 걸 하지. 시간이 없어 못해. 이게 아니라, 있는 시간, 있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거기에서 최대한 행복감을 느껴보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순간만 기억합니다. 나중에도.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 중간중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작년에 어떤 그런 막 좋았던 그런 것들. 재작년에 뭐 있었지? 좋았던. 이런 거 생각하죠. 가족들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면은 행복했던 순간들을 이제 막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평범했던 거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별로 기억이.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기쁨을 충만히 하게 느끼는 어떤 습관이 몸에 붙어야지 그게 이제 시간을 주도하는 어떤 습관 중에 가장 큰 마음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 중에요. 이제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직원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사업체가 어딨냐면 이렇게 그냥 주택가에 이렇게 집 빌라 같은 거를 이제 얻어가지고 하는 친구인데 인테리어 쪽이에요. 근데 요새 완전히 거의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의 개점 휴업 상태? 그래서 그 직원들이 10명밖에 안 되지만 각자 이제 재택근무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재택근무를 시켰대요. 나오지도 말아라 이러고 이제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이제 회의하고 이제 매일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 친구가 이제 그런 걸 도토리묵을 묻히고 족발을 사고 도토리묵 묻히고 또 뭐를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샐러드도 하고 이렇게 막 그 유부초밥도 막 이제 싸고 본인이 싸고 막 이렇게 해갖고 10인분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어디서 먹었냐면 그 빌라 옥상에서 이제 그 음식들하고 이제 맥주 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 하던 직원들 다 이제 왔을 때 회의하면서 그렇게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뭘 굉장히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어떤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게 굉장히 좋죠. 너무 즐거웠대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그리고 떨어져 있어 보니까 이제 가족들처럼 이렇게 왜 직원도 소중한 걸 아니까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막 맛있는 거 이렇게 사장이 직접 정말 그런 거 한 거 이제 같이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요새 햇살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옥상에서 놀았던 게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보냈어요. 저한테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야 부럽다 정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야말로 행복을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행복을 이렇게 쫙 늘려갖고 쓸 줄 아는 제 친구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근데 단 하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완벽함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뭔가 그 시간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있는 상태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이대로도 좋아. 이대로도 오케이. 이런 어떤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가진 행복을 마냥 즐기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적정한 선에서 만족해. 이 정도만 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시간을 지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일로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각자 굉장히 다르시겠지만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오늘 지금 당장 지금 오늘 저녁에라도 가족들과 함께 아주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이제 색다른 경험이나 행복할 수 지금 있는 거 완벽하지 않아도 좋아요. 어설프게라도 정말 이 정도면 만족하고 행복할 거야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얼른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이템을요.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사람과 보내는 좋은 시간의 가치를 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왜 우리 요새 사람이랑 같이 잘 안 지내고 스마트폰이랑 지내잖아요. 가족들 이렇게 세 명이서 모여서 밥을 먹어도 이렇게 각자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밥 먹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대요. 가족이나 친구랑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TV를 본 사람들보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느낀대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 라고 느끼는 거지, 막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기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딱 끝나면 정말 가족들이랑 저녁 먹을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같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네 가지는 시간을 이제 잘 관리하는 어떤 태도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 두 가지가 있어갖고 이것도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요. 시간 관리의 베스트 아이디어, 여기 이제 시간 전쟁에 나오는 제안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자, 지금을 연말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평가를 내려보래요. 지금 4월이거든요. 지금 촬영 시점 자체가 4월, 오늘이 며칠? 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이 4월 초지만 지금이 연말이라고 하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연말 되면 올해 뭐 했지? 올해 실적이 뭐지? 올해 나는 어떤 걸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읽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월인데 연말을 지금 평가한다면 나는 뭘 지금 잘 진행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월, 2월, 3월에 했던 게 그러니까 1월도 충분하지 않아, 2월도 충분하지 않아, 3월도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평가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그러니까 연말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를 이제 쓴 거예요. 저희 희망사항을. 그러니까 이게 노트가 중요해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연말에, 자, 2020년 12월 연말이고 지금 그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올해의 한 일들을 평가한다. 에다가 어떻게 평가받고 싶으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유튜브 참 많이 성장했다. 이걸로 평가받고 싶어요. 그리고 왜 제가 이제 지리산 종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지리산 드디어 종주했다. 이런 거. 그리고 올해 이제 신간이 나올 건데, 신간이 지금 세 번째 책인데, 세 번째 책이 정말 독자들한테 가장 사랑을 받고 반응이 좋았다. 이런 욕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받고 싶다. 세 가지를 정했어요. 그럼 이제 그러려면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세 번째 책에 대해서 더 탈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매일매일 산에 다니는데 더 좀 빡세게 훈련해서 지리산 반드시 갔다 오겠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유튜브 많이 성장했다라고 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지금 뭘 어떻게 다시 해야지라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지난번 해킹 때문에 매너리즘이나 어떤 그런 뭐 번아웃 이런 데 빠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다 그렇게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베스트 아이디어. 금요일 오후에 그 다음 주 계획을 세우래요. 이분의 이제 제안은, 작가의 제안은.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생산성이 가장 일주일 중에 떨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다음 주 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의 뭐 개인적인 거,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다 계획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걸 월요일에 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짜면 이제 훨씬 더 그 다음 주에 우선순위, 내 다음 주에 최우선 순위는 이런 거다라고 해서 그 중요한 일들을 되도록 주초에 월화수,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일들은 월화수에 다 배치해서 주말까지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해놓는 것도 요령이고 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다음 주에 할 거, 가장 우선순위 되는 거는 주초로 이렇게 당겨서 일을 다 계획하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어요. 자, 스스로 이제 생각을
난 너무 바빠. 시간이 너무 없어. 막 이게 이제 말버릇이 되고 마음버릇이 되기가 쉽거든요. 사실 저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요. 내게는 중요한 일이 할 시간이 충분해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가 아니고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